3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3단원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 구별하는 거 앞에서 배웠었죠. 뭐였죠? 맨 최초로 개인사업, 그러니까 법인은 무조건 간이과세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개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맨 첫 해 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이 넘지 않으면, 첫 해 하면 과거 데이터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첫 해 내가 막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을 한 지가 작년, 재작년 했는데 매출액이 4,800이 안 넘으면 개인 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이과세자 하는 사람한테까지 일일이 증빙받아라, 세금 영수증 끊어라, 막 세금 계산서 끊어라,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도 그냥 인정해주겠다. 어떻게? 그냥 약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라고 하는 건 여기 용어 잘 보세요. 사업 규모가 0세, 4,800 이하니까 한 달에 하루에 한 20만 원 매출 정도 되겠죠. 세법 지식이나 기장 능력이 부족한 것들을 감안해서 납세 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세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업종별로 부가가치 세율을 곱해요. 즉 무슨 말이냐? 부가가치 세율은 뭐냐면, 그래 너 한 이 정도 남았을 거야. 네가 마진이 식당을 하면 너 한 몇 프로 정도 남지? 1,000원, 10,000원짜리 국밥 하나 팔면 너 한 2,000원 남지? 뭐 3,000원 남지? 이렇게 어바웃으로 자기들이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세율 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챙기고 지금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그냥 이 정도로 감안해서 계산할게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간이과세자 범위. 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여기서 공급대가라고 하는 건 뭐죠? 공급가 있고 부가세까지 포함입니다. 매출액이 이제 순수하게 국밥 10,000원짜리 국밥 팔았으면 그 뭐가 그 돈이죠. 근데 10,000원이라는 돈에는 사실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주인이 10,000원 다 가져가는 게 아닌데, 그럼 주인은 그 중에 90%만 가져갈 텐데 그 계산 안 하고 퉁쳐서 총액 얼마냐? 너 매출액이 총 얼마야? 라고 하면 4,800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간이과세자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간이과세자로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앞에서 우리 한번 배웠을 할 텐데, 자, 광업, 제조업, 도매업 이런 데는 간이과세자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업종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 임대업 이런 사람들도 인정 안 하겠고요. 유흥장소 인정 못 하겠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 이런 것들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 보전의 사업 양도에 따라 일반 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둘 이상의 사업장 있는 사업자가, 그렇죠, 매출을 쪼개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여기도 사업장이 있고 저쪽에도 있어. 합치면은 만약에 6천, 7천이야. 그럼 쪼개면 간이과세자가 둘 다 되네? 그런 거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합쳐서 계산해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매출액이 많나 적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전문가니까 더 잘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네는 예외 없이, 이 사람들이 장난치면 또 무섭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신고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전문가니까. 매출액이 작아도, 만약에 의사야. 근데 매출액 4천만 원 신청했어. 그래도 야 너는 대상자야. 금액이 적어도.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하는 거. 아까 일반 과세자보다는 간단하죠. 이분들은 납부세액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매출액이 얼마예요? 우리 저기 얼마나 총 매출 팔았습니다. 그럼 그거 곱하기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율. 너 한 얼마쯤 남았을 거야? 업종별로. 그거에다 10%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세액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납부세액은 아까 일반과세자에서 재고납부세액 공제해줬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넘어오면 물건이 쌓여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제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 물건 쌓여있는 건 내가 빼줄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반대예요. 만약에 일반과세자로 있던 사람이 매출이 쫄아들어서 간이과세자로 넘어왔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물건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렇죠. 받았죠. 그분은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놓은 거를 간이과세로 넘어와서 그대로 인정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야, 너 이거는 여기다가 세금은 내야 돼. 왜요? 세금 공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잘못하면 그대로 빼주면 안 되죠. 세금 공제 받은 거니까 여기다 세금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하는 겁니다. 세금 내라는 취지예요. 자, 빼기.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넘어갈게요. 매입 세금 계산서, 우리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당연히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따로 안 받아도 그냥 이걸로 충치해주는데,
제가요 따로 받은 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제매입 앞에서 배웠죠. 음식점 제조업 이런 것들 농산물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의제매입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앞에서 했으니까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앞에서 했습니다. 10,000원씩 할인해주는 거. 그리고 가산세가 있으면 해가지고 계산한다. 자, 여러분 앞에서 그 세금 계산 흐름 뭐죠? 일반과세자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와 함께 이것도 같이 과제입니다. 숙제 3번이 이겁니다. 네, 그림 2 몇 번이었죠? 앞에 일반과세자 몇번이 생각났나요? 2-6 72페이지에 있는 그림 2-6하고 그림 2-7 2-6은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2-7은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구조입니다. 이 두 개 다 종이에다가 한 장씩 써보세요. 2장? 선생님 2장 써도 됩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3장은요? 아이고 대단히 좋아요. 썰렁한가? 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당을 만약 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디 보자. 음식점업 10%. 그러니까 음식점은 사실은 보통은 음식점은 뭐 40% 남네, 30% 남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000원어치 팔면 한 3,000원 정도가 주인이 실제로 가져가는 수익이라고 보통은 그러는데 여기서는 10% 정도만 보니까 1,000원만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봐주는 거죠. 많이 봐주는 거죠. 깎아서. 그래서 10,000원짜리 팔면 너 1,000원 정도 남는 걸로 내가 생각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종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율을 계산합니다. 그렇죠? 부가가치율. 부가가치를 굉장히 낮게 하는 게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이건 굉장히 인프라에 해당되는 거니까 5%만 금액을 작게 계산해 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하는 거 판매업이나 음식점업 10%만 하겠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건설, 부동산, 임대업 이건 30%니까 좀 높게 보는 거죠. 세금을 더 많이 받겠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건 세금이 많다는 뜻입니다. 매출액을 많이 보니까. 자, 가산세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가산세 적용하는데 공급 대가의 0.5%로 한대. 이거는 딱 이게 정해졌대. 왜냐면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너 제대로 등록 안 했어? 타인 명의로 가짜로 영업하고 있었어? 가산세 내 0.5%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세액공제가 똑같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있는데 세금 계산서 가져오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 해줘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때는 매입체별 세금 계산서 아까 일반과세자는 이게 제출한 것만 지금 인정해 준다고 그랬는데 간이과세자는 이거 제출 따로 안 해도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에다가 그냥 세액공제를 해줬잖아요. 아까 공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줘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이런 세금계산서나 이런 걸 끊어갖고 내가 매입세액이 있다라고 하면 입증하면 그때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다만 똑같이 매입체별 세금계산 합계표 A라는 업체에서 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고 리스트업 한 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이런 게 명세서를 다 갖고 오면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액 계산하기 한번 볼까요? 부가가치세 납부세 계산하기. 자, 떡방앗간 하시는 분이래요. 김떡보씨. 자, 1기분 우리 확정이죠. 이제 1월부터 상반기 거 지금 거래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은 4천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매입 계산서 끊어온 게 지금 1,500만 원. 근데 매입세액이 150이겠죠. 그럼 1,500에 10%. 그 다음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에 해당됩니다. 떡방앗간 20%라네요. 그러면 자, 그럼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4천만 원 매출에서 서류 이런 거 안 보고 일단은 어떻게 하겠다? 부가가치율 20%, 즉 업종별 부가가치율 20%. 얘를 네가 해서 마진 남은 걸로 생각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4천에 20%인 800만 원, 거기에 10%를 때려서 80만 원이 세액이 되겠습니다. 매출 세액. 근데 제가 따로 증빙을 갖고 온 게 있어요. 갖고 와봐. 그랬더니 뭐냐면 1,500만 원어치를 갖고 왔네. 1,500만 원어치. 근데 매입세액이 얼마냐면 1,500원어치 물건을 내가 사왔는데 거기서 부가세 매입세액이 얼마야? 150이겠죠. 10%니까. 150을 갖고 오면 거기에 부가율 20%를 계산해서 3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0만 원 내야 되는데 30만 원 더 추가 공제해 줘서 50만 원이 납부할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 의제라고 그랬으니까 실제로는 아니지만 대할 때는 매입세액 공제해주겠다는 얘기죠. 음식점하고 제조업인데 프로테이진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한번 봤을 거예요. 앞에와 똑같이. 농수산물 이렇게 면세로 공급받는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를 이렇게 해주겠다. 의제해서 야, 너 이 정도는 들었을 거야 라고 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식점하고 제조업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제조업이 농수산물 갖다가 그렇죠. 우리 농산물 수산물 사다가 그렇죠. 가공해갖고 물건을 상품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제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김부자 씨가 농산물을 재료로 해서 제품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해당되겠죠. 제조업. 자, 의제매입세액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면세 농산물을 1,040만 원어치 구입했대. 그렇죠? 구입 시 제 비용이 50만 원이 별도로 들었어. 제 비용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뭐 별도로 가지고 운반비라든지 이런 게 해당되겠죠. 그때 운반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의제매입세 공제는 1,040만 원 매출액에서 음식점이니까 뭐죠? 100분의 104분의 4죠. 여기 오른쪽에. 104분의 4를 곱하면 40만 원만치를 그래 너 이 정도 들었을 거야 라고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세금 계산할 때 나중에. 자, 신용카드를 발행했대네요. 신용카드는 관이과세자처럼 아까 일반과세자들도 일부 업종에 해당됐었죠. 관이과세자들은 당연히 영세하니까 이 사람들이 현금을 안 받고 신용카드를 발행했다. 또는 직불카드 받았다. 현금 영수증을 현금 받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서 줬다. 아이고 기특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노력했구나. 니네 매출도 얼마 안 되지만. 그렇죠. 이렇게 할 때 고생했다고 하면서 까주겠다는 게 1%, 음식점 할 사람은 2%. 단 금액은 한도가 있다. 얼마까지? 500만 원. 아까 일반 과세자에서는 어땠어요? 매출액의 몇 프로 이렇게 됐었죠. 여기는 매출액의 한도가 여기는 딱 금액으로 그냥 500만 원. 규모가 4,800이니까. 그래서 5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 쭉 설명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비교 한번 해봅시다. 만나 식당 하시는 분이래요. 자, 이분이 지금 세금 계산하는데 2016년도 1기 1, 6월이죠. 그때 부가세 신고할 때 이 사람이 일반 과세자면 어떻고 간이 과세자면 어떤지 세금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공급 대가는 매출액 말하는 겁니다. 5,500만 원 매출을 했는데 신용카드 분이 330만 원 포함하지 않았대. 이건 따로 신용카드는 330 있었고 매출이 550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매입처에서 우리 세액 공제 받을 게 뭐냐면 100만 원이 있대요. 그 다음에 매입체별 합계표상 면세 농산물 우리 면세 기억나죠? 해줄 수 있다는 거 200만 원어치 좀 사왔대. 물건 산 게 있대요. 신용카드로 해서 내 면세 물품 사온 게 150만 원이 있대. 자, 음식점 업종별 부가가치율 앞에서 우리 배웠었죠. 음식점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네,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10%. 자, 이걸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먼저 이 사람이 일반과세자다. 매출이 4,800이 넘어서 일반과세자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5,500만 원 왔죠. 거기다가 카드도 있네. 포함해야죠. 그렇죠? 요거 곱하기 얼마? 네, 숫자 벌써 잊어먹진 않았죠. 110분의 100.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분이 그 세액이 얼마라는 게 명확히 찍히지 않았을 때에 대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10%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얼마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게 바로 곱하기 10% 하기 전에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이게 우리 배웠던 과표가 되죠. 과세표준. 그렇죠?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매출액에다가 이제 10%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바로 매출 세액이 되겠습니다. 530만 원 납부할 세금인데요. 자, 매입세 공제 우리 얼마 했어요? 아까 100만 원 받아놓은 게 있다네요. 그럼 100만 원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죠? 농산물 사왔잖아. 200만 원어치 사왔네. 그렇죠? 또 신용카드로 뭘 사왔어요? 수산물도 사왔다는 거잖아. 신용카드 똑같이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합쳐서 350만 원어치 농수산물을 사왔네. 350만 원어치. 그렇죠? 이거에 아까 우리 저기 계산했던 건 8%였었죠. 그래서 108분의 8을 계산하면 이만큼이 부가세로 네가 들어갔겠구나. 네가 더 들고 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만큼 내가 공제해 줄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25만 9천 원 빼면 530에 이 돈 빼면 404만 원이 남아요.
그런데 또 하나 공제액이 있었죠. 오, 이거 신용카드 받았다. 니네 규모가 영세한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받았어? 어이구, 고생했네. 33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1.3%만큼은 그래 공제해줄게. 42,900원 빼주는 겁니다. 다 빼면 399만 7,841원. 이게 일반 과세자일 때 이분이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할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분이 4,800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간이과세자예요. 그러면 단순화되겠죠. 훨씬 더 계산도 단순해지죠. 자, 매출액은 똑같습니다. 5,500에다 330 해서 계산하는데 아까하고 좀 다른 게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에 몇 프로? 10%. 그렇죠. 이게 바로 니네 매출 세액이다 이렇게 계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10% 그러면 이분의 소위 말하면 과표가 나오겠죠. 과세표준. 거기다가 부가세 10%를 계산하니까 58만 3천원. 금액이 확 줄죠. 아까는 530인데 이제 58만 3천원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증빙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분이 100만원어치 증빙을 갖고 왔대. 그죠? 그럼 이거에 10% 부가세 그러면 얼마요? 10%. 예, 10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 똑같이 해줍니다. 아까처럼. 그럼 25만 9천원. 아까 했던 금액 똑같이 왔습니다. 신용카드도 있어요. 네, 신용카드는 아까 우리 1.3% 계산했는데 얘네들은 간이과세자는 2.6% 두 배로 해줘요. 아이고 너 진짜 영세한데 대단한 잘했다. 현금 받지 말고 이렇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 하는 거죠. 2.6%나 해줘요. 그래서 8만 5천원. 이거 다 빼게 되면 납부할 세금이 13만 7,941원. 여러분 보세요.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매출을 했는데 자, 일반과세자는 약 4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있고요. 간이과세자는 13만 원 내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크죠. 이렇게 이제 간이과세자는 굉장히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번거로움도 없잖아요. 이런 거 막 이것저것 증빙을 좀 덜 챙겨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이과세자가 이렇게 유리하다는 극단적인 내용을 되겠습니다. 계산구조 설명하기. 자, 여기 수행활동 이 내용이 여러분 과제 세 번째 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하지 말고 A4 큰 데다 그냥 해보세요. 금액 작으니까 큼직큼직하게 여기 이렇게 하듯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즉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구조 쭉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것도 또 한번 써서 두 개를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해가지고 요거 이걸 강의 수강 들은 날 여기다가 영상에다가 같이 그냥 영상이란다. 우리 저 채팅창에다가 사진 찍은 거를 올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확인해 갖고 등록할 테니까 과제 1, 2 제출도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거는 여러분 복학 우리 뭐죠 등교한 다음에 선생님이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 제출해 주면 되겠고 이 세 번째 거는 바로 그냥 수업 듣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 장씩 그려서 써가지고 그린 게 아니지 써서 사진 찍어서 바로 그냥 여러분 그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세요. 몇 번 홍길동 뭐 5번 홍길동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두 장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